의원님께서 2018년 10월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하셨는데 네. 내용 중에 최기하 사무처장이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이곳에 잘못 알고 왔다. 그리고 국장 전결권을 박탈하고 과장한테 넘겨라 라고 말하면서 알아서 처신하라 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하셨잖아요. 예.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진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국정감사 증언인데 만약에 제가 허위로 했다 그러면 이 최기화 사무처장 입장에서도 큰 권리 침해잖아요. 그러면 저를 당장 고소했겠죠. 근데 고소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를 세우고 저를 공격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위증으로 고발 조치하면 되잖아요. 바로 형사처벌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한 토시도 안 틀린 진실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은커녕 저한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왜 국장님을 경질시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투의 뉘앙스를 가진 말을 했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업무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심판관이 전결권이라고 아시잖아요.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 전결권을 과장한테 넘기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럼 저를 투명인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이 뭐 직원 보고도 못 받고 소문 나면은 다 무시당하고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 건가요? 제가 법원에서 판사하다가 계약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욕을 줘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2018년 4월경이었어요.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1일에 결국은 제 전결권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내부 지침을 그냥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2018년 3월 19일에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법 위반 사건을 처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막을 내리려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언론이 허위 광고한 거 조사해야 되고 SK 처벌해야 되고 또 처분시효 공소시효 지나는 거를 막고 법리를 제대로 새로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은 이제 은폐해서 축소 조작 거짓 처분을 한 건데 증거가 녹음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걸 파기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기화 사무처장 2018년 1월 23일자로 사무처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냐? 상임위원이었어요. 전원회의 소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상임위원이었다가 2018년 1월 23일자에 사무처장으로 또 자리 바꿈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애경하고 SK케미칼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즉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공정위에서 재처분하고 재조사해서 잘한다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처분을 하던 그때였어요. 2017년 그때는 신동건이라는 사무처장 쳐놓고 가습기 살균제 TF 것을 내부에 만들어서 신동건 사무처장을 가습기 살균제 TF 간사인가? 그걸로 안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신동건 사무처장 이 2011년 12년 공정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SK는 완전 아무 문제도 없는 곳으로 또 애경은 무혐의 이렇게 은폐할 때 서울사무소 소장이었어요. 그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데 관여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도 엄청난 사건이니까 서울사무소장을 바꿉니다. 2명의 서울사무소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은폐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타자로 활동을 한 거죠. 왜냐면 한 사람이 하면은 위험 부담을 다 지게 하는 게 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위험 분담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조사 때는 신동건이 있었지만 결정할 무렵에는 또 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내 잘못이 아니다 발뺌을 하려는 그런 작업들인데 2018년 2월 3월에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을 김상조가 또 처분한다고 거짓 생쇼를 할 때는 신동건 사무처장이었다가 2018년 1월 23일자에 최규하를 사무처장으로 싹 자리 바꿈을 합니다. 아주 오묘하죠. 근데 이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2017년 12월 1일에요. SK케미칼이 디스커버리라는 회사하고 분할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2017년 11월
11월 몇 경에 그 첫 번째 심사 보고서가 SK 케미칼로 나갑니다. 전원회의를 2018년 2월 7일에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최규하가 사무처장 된 때잖아요. 근데 심사 보고서는 그 전에 신동건 그 사무처장이 올린 거고 자리 바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2월 7일에는 SK 케미칼이 아니라 SK 디스커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SK 디스커버리의 이름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심사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고 이때도 좀 떠들썩한 일이 일어났고 언론에 이제 비판 보도가 났었거든요. 결국은 SK 디스커버리도 같이 넣어서 바꾼 심사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2월 28일 제2차 전원회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3월 19일자 가습기살균제 처분서 의결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규하가 사무처장으로서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신동건 최규하로 위원 분담을 하면서 그 담당자 교체, 자리 바꿈 뭐 이런 걸 해놨는데 SK 케미칼이 묘수를 부려서 디스커버리하고 이렇게 나눠 놓는 바람에 심사 보고서를 또 만들고 전원회의를 2번을 해서 최규하도 관여가 된 거죠. 신동건도 나 몰라, 최규하도 나 몰라로 하려다가 결국 최규하는 두 번째 전원회의에 사무처장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심사 보고서에. 이거 하늘의 뜻이에요. 최규하 너 잘못이다. 그럼 최규하가 결국은 2017년 신동건이 첫 번째로 결재한 가짜 쇼 심사 보고서 조사 내용이 기록돼 있는 즉 허위 언론 광고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일부를 은폐하고 편집하고 조작해서 거짓 광고를 없애고 뭐 표시 미표시의 기만 행위다라는 왜곡 논리로 만든 그 심사 보고서가 최규하도 인정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은폐해서 상임위원들과 뭐 위원장, 부위원장, 김상조 모욕 축소 은폐해서 처분을 하자라고 해서 내보낸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부 불법에 연루가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적을 하고 외부에도 공개를 하는 행위를 이제 한 사람은 저 한 명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국정감사장에 이렇게 나가서 최규하 사무처장 실명을 제가 공개한 셈이죠. 직권남용을 했다. 그리고 공정위가 국민들한테 준사법기관이라고 엄청 홍보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법기관이 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법관이랍니다. 자기들이. 왜? 판사는 아무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자기들도 책임 안 지는 판사, 사법기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차마 사법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준사법기관이라고 간판을 만들고 실제 설명은 어떻게 얘기하냐. 1심 경제법원이다. 공정위가 1심 법원이라고 주장하고 다녔어요. 대법원에 가서까지 대법관 앉혀놓고 공정위가 1심 법원이다. 경제법원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게 김상조예요. 제가 그 증거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규하에 대해서 불법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게 만약 허위였으면 저를 고소하고 금방 저에게 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가 다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공정위 조직을 동원해서 가장 5명이랑 그 불평불만 많은 뭐 직원들의 이름을 함께 곁들여 연판장 돌리고 저를 음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 이제 징계까지 몰아갔어요. 그게 최규하 사무처장이에요. 이게 초현실인지 뭐 만화에 나오는 건지 드라마에 나오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겪었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당하고만 있었던 거고 뒤에 가서 진실과 사실을 모아서 또 분석하고 하면서 지금에서야 좀 알게 된 거지. 제가 당하면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누가 나한테 이걸 뭐 CCTV 찍어가지고 제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뒤늦게 이제 뭐 수년이 흐른 후에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최규하 사무처장이 2019년 4월 그 2일에 저한테 직위해제라고 중징계 의결 요구 그런 결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의 전성인 교수 이분이 유선주의 공익신고 보호해야 되고 이게 공정위가 유선주 공익신고자에게 뭐 징계를 하고 막 직위해제를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칼럼을 3번이나 쓰셨어요. 어떤 이 최규하가 전성인 교수에게 사적인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제보받은 거거든요. 유선주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뭐 공익신고를 안 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굉장히 잘한 거다. 유선주가 오히려 잘못했다. 이런 톤으로 써가지고 심지어는 유선주가 직원들한테 폭언을 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선주를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한테 침해를 할까봐 걱정은 됐지만 유선주의 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위해제를 했다. 이런 말을 이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후배 최규하 드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라고 이 사적으로 뒤로 경제학과 선배님 제발 유선주 보호하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그런 거죠. 했던 내용들을 사실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은폐한 자가 누구냐? 심사보고서 1차, 2차 나갈 때 2차 시기에 관여된 자가 사무처장 최기하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유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신뢰를 얻어서 이것이 기사화되고 언론화되고 하면 네. 그 일을 저지른 본인들이 예. 이제 거기 그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형당한다고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벌을 네. 받게 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 변호사님이 활동을 못하도록 그 직을 박탈하고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도 안 나가는데 제가 그 2018년 10월 15일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증인으로 나갈 결심을 하고 나가서 증언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파악이 됐나 봐요. 일명 동양파? 뭐 이런 거에 당했나 봐요. 제가 레이더망에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증언하기 바로 직전에 10월 6일인가 9일에 공정위 감사 담당관 감찰반을 저한테 투입을 시켜 공문서 유출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문서 유출범으로 잡아 넣으려고 그랬어요. 수사 의뢰. 그것을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김상조가 뭐 내부자 뭐 최규하나 뭐 또 상임형 곽세붕이나 다 같이 했겠죠. 회의록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그 합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에 나가면 그걸 내보낸 그 사람들은 수사 의뢰하고 형사처벌하겠다, 징계에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공포를 이제 준 적이 있는데 김상조가 저를 불러다가 회의록 지침에 외부 유출 시 형사처벌하고 그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에 심판관리관을 써넣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래서 규정에 저를 겨냥해서 심판관리관을 써넣는 개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떤 뭐 협의체에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은 그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 아니에요? 유출하면 처벌한다? 그럼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녹음 기록을 파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녹음 기록을 파기하지.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 녹음 기록을 더 남기고 막 녹음하라고 조금이라도 흠집 안 나게 그렇게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인물로 남으려고 오히려 속기사까지 배치해 놓고서는 속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녹음 기록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녹음 기록까지 남기고 또 속기사까지 배치해서 속기록도 만들고 하는 것은 중요 회의 이런 거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게 법률이고 공공기록물 이제 관리법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중요 장관급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건 그것에 회의를 해서 그 표결 과정, 합의 과정 이것까지 전부 녹음이나 속기사를 배치해서 속기록 까지 남겨야 되는 그 법을 지켜야만 그렇죠. 했잖아요. 지킬 의무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파기를 해놓고 그러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가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상조하고 최규하, 상식적으로, 곽세붕 법 적용이 그렇잖아요. 완전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제대로 처분해야 되고 처벌하고 진실을 공개해야 되고 역사로 남겨야 된다고 하는 이 공익신고를 한 공무원을 겨냥해서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그러고 제가 공문서를 유출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걸 당해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도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을 수 있냐라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한 거꾸로지 않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예요? 제가 판사였다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나도 그냥 인형극에 영혼 없는 인형이었을 뿐이었나?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고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저를 아무것도 없는 목각 인형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그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거꾸로 된 거죠. 법률 위반, 범죄자를 잡은 사람을 거꾸로 범죄자로 만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잖아요.